한 주간의 화제와 다양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5분부터 아나운서 태희경이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화제의 신간 그 저자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저자 초대석. 오늘은 작곡가 이효섭 씨가 대중가요의 모든 것을 담은 대중가요의 바이블이 될 가요 가창학을 내셨다고 해서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와, 태희경 씨 진짜 오래간만이네요. 그게 진짜 오랜만이죠. 네. 뭐 이효섭 작곡가는 뭐 그야말로 뭐 KBS 맨이라고 해도 과언 아니잖아요. 너무. 맞아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제가 1994년도에 KBS 라디오에 제가 임수미 방송인으로 이효섭의 희망가요제로 아주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예, 하다가 이제 97년도부터 이효섭 임수민의 희망가요를 맡아서 11년 방송 진행을 해서 최장수 이제 MC로 기록이 돼 있고 지금도 사실은 이제 한민족 방송이나 그 라디오 월드라든지 뭐 이런 데서 방송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94년도로부터 기산하면은 한 28년째 지금 하고 있어서 저는 사원증 없는 중사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 전국 노래자랑 심사위원도 계속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침마당 그리고 뭐 자주 물어보세요. 예. 그다음에 또 노래가 좋아 그리고 또 진품 명품 KBS 프로그램에는 뭐 거의 그러네요. 또 가요 무대까지 안 나가는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바쁘신 와중에 가요 가창학이라는 책을 내신 거예요. 네. 학이라는 게 붙으니까 왠지 좀 진지하고 묵직한 느낌이 들거든요. 머리가 벌써 지끈지끈 아파오잖아요. 예, 어떻게 이 제목을 다신 거예요? 가요 가창학. 예. 이 노래가 우리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그럼요. 네, 그것을 가액으로 환가하면은 아마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가수들이 BTS라든지 레드벨벳 이런 K-팝 가수들이 지금 세계를 다 석권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요즘 흐름이 그래요. 예, K-팝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죠. 여기에 이제 음악하면은 노래하면은 이제 노랫말과 그리고 악곡이 서로 한 몸이 돼서 이렇게 우리한테 기쁨은 배로 이렇게 증폭시키고 또 슬픔과 아픔 이런 것들은 또 달래주고 이러는 것인데 사실은 이렇게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미국 같은 그런 경우에는 밥 딜런 같은 가수는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대중가요로. 예, 이런데도 지금 이게 국문학과에서 대중가요 노래말을 연구를 안 하고 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국문학과에서 보면은 편지를 쓴 이런 서간문도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마당에 어떻게 해서 대중가요를 이 어마어마한 이런 대중가요를 이렇게 학문으로 연구 안 하고 있다. 이거는 어불성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제 제가 음악을 하던 사람이 국어 국문학과로 전과를 해서 그래서 작년도에 서강대학교에서 문학 박사학위를 제가 받았죠.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대중가요 노랫말도 이제는 학문으로 좀 편제가 돼야 되겠다. 필요할 때죠. 이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노래 부르는 창법 역시 마찬가지로 학문으로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중가요 가창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을 만들어서 이번에 책으로 내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뭐 영미권은 이제 팝, 이탈리아 칸초네, 프랑스 샹송처럼 이제 나라마다 어떤 독특한 노래 장르가 있는 건데 우리는 가요만의 특징이라면 이제 트로트를 뽑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우리의 음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제 이 트로트라고 하는 것은 리듬은 뭐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1914년도에 발달한 그런 뭐 터키 트로트라는 이름, 그다음에 폭스트로트라는 그런 이름으로 원래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동양으로 건너오면서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느린 템포로 바뀌어서 그래서 오늘날 이제 트로트라고 하고 또 폭스트로트는 원형이 그대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신사동 그 사람이라든지 이런 노래들은 폭스트로트 그 원형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식으로 이제 음계를 얹고 또 멜로디 라인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경기창과 서도창, 남도창에서 쓰는 그런 꺾는다, 그다음에 흔든다 하는 이런 기법을 가지고 우리의 정서대로 다시 재표현한 것이 트로트 음악이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걸 일부에서는 뭐 뽕짝이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뽕짝이라는 말은 앞으로는 좀 안 쓰기로 우리가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전에는 없던
초등학교 우리 다닐 때 보면은 음악 시간에 큰 북은 쿵, 작은 북은 짝. 네, 그다음 4분의 3박자는 예. 쿵짝짝, 쿵짝짝 해서 우리가 언제 뽕짝짝, 뽕짝짝 배웠단 말이죠. 그렇죠. 이 말은 어원이 어떻게 되냐면은 1990년대 초에 네, 모 잡지에 우리 국악계에 계시는 교수님 한 분이 네, 기고를 한 그 글에서 이 트로트는 일본 식민의 잔재이기 때문에 일본 음악을 흉내낸 음악으로서 이거를 부른다는 것은 일본의 식민 정신을 우리가 계속 개성한다는 뜻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거짓 음악이고 이것은 음악이라고 할 필요도 없이 뽕짝으로 불러야 된다. 여기서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음악은 음악이라고 할 필요도 없이 말살시켜야 된다고 그거를 했어요.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뽕짝 논쟁이 그때부터 이제 나오게 됐는데 다 근거 없는 그런 얘기들이고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번 이 책에도 일부에 제가 소개를 해놨습니다. 오히려 일본에서는요, 일본 국문학자라든지 그리고 일본 음악가들이 다들 일본 엔가의 그 어떤 기교나 그리고 이런 체계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 본받은 바가 많다. 그래서 심지어는 일본 그 엔가는 일본 음악이 아니다. 자기들도 스스로 부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최근에 나오는 이제 2010년도에 나온 일본 국문학자 중에서 와지마 유스케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국문학자는 츠쿠라레타 니혼노 고코로 신와 엔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냈는데 여기 뭐냐면 제목 자체가 츠쿠라레타 창조됐다는 겁니다. 전에 없었던 것이 일부러 만들어졌고 뭐로 만들어졌냐면 니혼노 고코로 일본의 마음으로 신화로 받들어졌다. 뭐가? 엔카가 사실은 용어가 60년대 이전에도 없었던 용어입니다. 그런데 68년도부터 이제 시작해서 80년대 와가지고 겨우 사용하기 시작하는 그런 용어거든요. 그런데 이걸 90년대에 우리나라 한 그 국악학자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왜곡을 시켜놓은 거예요. 특히 뭐 요즘 같은 경우는 트로트 인기가 대단하잖아요. 정말 이 트로트가 없었다면 이 어려운 시기 어떻게 보냈을까 싶을 정도로 특히 코로나 이 시절에 그럼요.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이 위로를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마침 그 가수 조항조 씨랑 송혜 선생님이 이 가요 가창하기 어떤 책인지 추천해 주셨거든요. 맞아요. 한번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가수 조항조입니다. 정말 자랑스럽게도 세계 최초로 노래 잘 부르는 방법을 학문으로 편제된 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호섭, 이채훈의 가요 가창학. 여러분 책으로 만나보십시오. 요새 아주 노래 붐입니다. 노래 잘 부르는 분들이 많이 나오세요. 근데 그분들보다 더 잘 부르려면 세계 최초로 나오는 이호섭의 가요 가창학, 가요 가창의 학문이라. 이거 보통 또 어려운 게 아니죠. 네, 그냥 책 보시면 다 압니다. 많이들 구독하시고 하실 일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혜 선생님의 이 웃음은 정말 여전하시네요. 이렇게 또 좋게 말씀을 해주시다니 제가 갑자기 뭐 한마디로 이제 대중가요의 바이블, 뭐 대중가요 교과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호섭 씨가 정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국문학 박사이시고 거기에 뭐 히트곡 제조기이시잖아요. 아니 뭐 제조기까지. 서른도의 다 함께 차차차, 뭐 주현미의 짝사랑 잠깐만, 뭐 이자연의 찰랑찰랑, 박남정의 그 사랑의 불식착도 이호섭 씨가 만든 거죠. 예. 뭐 일일이 셀 수도 없어요. 생각나는 게 이 정도인 건데 도대체 몇 곡을 만드신 거예요? 저는 참 운이 좋은 작곡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겸손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예.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니까 920여 곡을 작곡을 제가 했더라고요. 예. 요즘 작가로서는 아마 최고 많은 그 기록인 것 같아요. 최고 많으신 기록인 거 맞죠? 예, 요즘 작곡가로는. 근데 책 보니까 이제 이론뿐만 아니라 이 QR 코드를 찍어서 실습도 할 수 있게 꾸미셨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아무래도 이제 노래는 듣고서 그래야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책으로 설명만 해가지고는 그게 감이 잘 조금 안 가지 와요. 않아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이 멀티미디어 시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책에서 핸드폰으로 휴대폰으로 이렇게 QR
QR코드만 딱 사진으로 찍으면은 바로 인터넷이 연결돼 버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인터넷 동영상으로 강좌해 놓은 것이 거기를 바로 떠서 설명이 바로 진행돼요. 독자들의 반응도 대단할 것 같은데요. 그 반응 정말 좋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사실은 QR코드 찍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긴 하시죠. 그런데 자녀분들한테 그걸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해놓으면 한 번 일단 해놓으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다음부터 계속 쓸 수 있으니까. 똑같이 하면 되니까. 예. 뭐라고 그러냐면 정말 신통방통하다. 내가 진짜 오래 살기를 잘했다. 어쩌다가 내가 노래를 그렇게 배우고 싶어 했는데 유명한 선생님들한테 찾아가서 배우려면 비용도 많이 들거니와 또 지방에 계시는 분은 못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거 사진기 하나만 들이대면 바로 그냥 인터넷에서 이호섭이가 나타나고 하니까 이호섭이를 거의 내 머슴으로 부린다. 네, 이러고 있습니다. 머슴으로까지. 그래서 우리도 이제 특별히 이제 이론에서 이제 실습을 확실하게 해볼 건데 먼저 이제 이 대중가요는 발성법부터 다르다고 이 책에서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죠. 예. 일단은 대중가요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쓰는 이 육성에 바로 이 선율만 얹은 거고 그리고 박자만 얹은 거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말하듯이 그냥 노래하면 되는데 꼭 노래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을 할 때는 정말 기분 좋네 해놓고 노래하라 그러면 기분 좋아. 네, 엉뚱한 목소리를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말 다르고 노래 다르고 이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냥 기분 좋은 거다. 기분이 좋아요. 네, 바로 이렇게 말하듯이 노래를 하라는 거죠. 말하듯이. 예, 거의 60% 이상이 바로 이 육성으로 다 노래를 해야 되고요. 특수한 감정을 이제 쓸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오메 오메 우리 오메 뭐 털라고 날랐던가 이런 노래를 부를 때는 어머니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한테 거꾸로 이렇게 효도하지 못하는 못난 사식 자기의 말하자면은 신세 한탄이거든요. 근데 그다 대놓고 육성한다고 오메 오메 우리 오메 오메 약 올리는 그러네요. 거예요. 느낌이 다르네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조금 또 다른 목소리 두숨을 해죠. 그래서 오메 우리 오메 이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여기도 육성이 60% 들어있고 거기에 40% 정도 좀 두성이 들어있는 것이지 아예 두성 하면 오미 네, 그런 차이가 있군요. 예, 쭉성인 소리밖에 안 나오지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제 가요가 3분 드라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 인생이 다 들어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걸까요? 그렇죠. 이 대중가요는 1, 2절 전부 이제 총 연주 시간이 한 3분 내외 걸리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속에서 한 편의 드라마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3분 드라마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잘 이제 느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런 드라마를 내가 노래를 부른다. 태희경 씨가 노래를 부를 때는 태희경 씨가 바로 그 노래를 대중들에게 연기하는 주연 배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근데 배우가 되겠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죠. 생각이 바뀌면은 벌써 결과가 달리 나타나는 거죠. 그렇군요. 나의 마음가짐을 바꿔야 되는군요. 그렇죠. 주연으로. 그래서 나는 지금 주연 배우다 생각하면 벌써 연기가 딱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 대중가요에 이런 연기를 할 수 있는 요소로서 대중가요에 이제 8대 요소라는 것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음정, 박자, 리듬, 그다음에 발음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책에서 이제 대중가요 8대 요소 잘 갖춰서 강조하셨는데 한번 책 내용 살펴보고 가죠. 네. 가수가 되기 위해 어떠한 공부를 해야 할까? 가수는 정확한 음정 표현과 음정 이동을 위해 코르위 붕괴를 공부해야 하며 박자 공부와 리듬 구사력을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가수는 음성 연기자이므로 배우가 대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노랫말의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면 표준 발음법을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노래의 성격과 가사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연기를 펼쳐야 하므로 다양한 발성법을 공부해야 한다. 이뿐 아니라 자신만의 개성을 돋보이게 하려면 다양한 기교 구사법을 공부해야 하고 연기력을 고도로 증강시키기 위해 다양한 감정 연기법을 공부해야 한다. 또한 복식 호흡법과 공명법, 여러 가지 바이브레이션도 공부해야 한다. 이들 요소를
대중가요의 8대 요소라고 한다. 그러니까 음악의 8대 요소를 이제 요약하자면 뭐 음정, 박자, 리듬, 발음, 발성, 기교, 감정, 호흡 뭐 이렇게 되는군요. 예, 다 좋은데요. 네, 가요 가창학이라고 제가 썼는데 지금 태경 씨가 낭송을 하니까 이게 무슨 시집 같아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분위기가 나는 거야? 워낙 원본이 좋으니까요. 아니, 저는 이게 딱딱한 책일 줄 알았는데 굉장히 부드럽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맞아요. 음정, 박자, 리듬 하면은 이제 음악의 3요소라고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 대중가요는 음악의 3요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음악은 뭐냐면은 노래를 부르는 이제 성악이 있고 또 악기로만 연주하는 기악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성악으로 다 목소리 하나로 연기를 다 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좀 특별한 그런 장치들이 필요한데 거기 필요한 것이 이제 발음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우선 대사전달이. 표준 발음법 공부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 아나운서들도 네, 태경 씨도 처음에 신입 사원으로 들어왔을 때 네, 발음 공부 많이 했죠. 연습 많이 했죠. 그럼요. 예. 네, 원래 이제 KBS 뉴스를까지는 잘해요.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끝이 맞아, 이렇게 어미 나가요. 처리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죠. 맞아요. 저희 그래서 이게 종결음이 처리법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KBS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종결음이가 분명하게 딱 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가수한테도 똑같아요. 그렇군요. 예. 같은 숙제가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성법 하면은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발성이 나와야 되잖아요. 뭐 연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적군이 도망간다. 그러면 장비가 쫓아갈 때 네, 걔 서거라 이제 장비야, 걔 섞어라 이놈아. 네, 이러면 이건 누가 서겠습니까? 그럼요. 장비야, 내 이름 걔 섞지 못하겠느냐? 막 이렇게 나와야. 그럼요. 우음이절에 딱 쓰게 되죠. 예. 응급기를 그냥 서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가요에도 발성이 뭐 아주 예를 들어서 허공 속에 묻어야만 될 뭐 이런 발성이 필요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렇죠.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네 바닷가 모래밭에 이런 발성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연기를 하기 위해서 이 발성법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되죠. 그리고 또 그냥 있으면 뻣뻣해서 노래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청춘을 돌려다오. 네, 돌려주고 싶어도 못 돌려주지. 네, 뭐 이뻐야 돌려주지.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게 기교. 청춘을 돌려다오. 이 꺾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꺾는 목이. 예. 요거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제가 공개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장사기 때문에. 그럼요. 배분을 해야죠. 다음 시간에 요거는 공개하기로 하고 이런 기교 필요하죠. 그다음 또 감정도 얼마나 네, 막 슬프고 기쁘고 그리고 짜고 맵고 모든 감정들이 다 있는데 그것도 표현으로 목소리 하나로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노래는 노래할 때 태경 씨는 어디를 통해서 호흡을 합니까? 숨. 저요? 코? 그렇죠.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코 그러죠. 코를 한번 쉬어볼게요. 그대 작은 가슴에 심어준 이게 지금 말이 될 법한 소리입니까? 입으로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구강호흡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흡도 순간순간에 또 온호흡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경과호흡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저 배울 게 많은데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중가요의 8대 요소에 해당되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제 이호섭 씨는 그동안 정말 많은 가수들과 작업을 하셨잖아요. 네. 왜 언젠가 이제 김연자 씨를 가리켜서 이제 노벨 가창상 줘야 한다 이렇게 극찬하셨던 거 기억이 나는데. 우리 아침마당에서. 네. 근데 이 음악의 8대 요소를 두루 갖춘 우리나라의 최고의 가수를 뽑는다면 요섭 씨는 누구를 꼽으시겠어요? 가수들은 저마다 다 이제 자기의 개성과 강점을 다 갖고 있겠지만은 그렇죠. 제가 특히 그 중에서도 김연자 씨와 더불어서 주현미 씨를 제가 꼭 꼽고 주현미 씨요? 아주 주현미 씨는 진짜 8대 요소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갖고 음정, 있는 박자, 리듬, 발음, 발성, 기교의 감정의 호흡까지 다 갖추신 바이브레이션까지. 분이군요. 네. 그래서 제가 칭찬을 많이 하죠. 그럼 반면에 이 8대 요소 중에 좀 간과하기 쉽거나 취약한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8대 요소에 대해서도.
보통은 이제 생폼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노래방에 가면 폼에 살고 폼에 죽는. 네, 그래서 노래를 할 때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감정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는 기본적인 뼈대, 우리는 뼈가 있고 그다음에 뼈에다가 살을 붙이고 그래서 뼈와 살로서 우리 인체가 구성되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이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옷을 맞게 입고 그리고 화장을 코디를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액세서리도 하고. 그 순서가 있는데 거꾸로 뼈와 살은 없는데 거기다가 화장부터 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노래가 안 되죠. 그렇죠. 선생님들이 그래도 기교 부리지 마. 기본을 지켜. 막 이런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대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여 하면은 기본 발성이 먼저 되고 거기다 감정이 붙어야 되는데 그대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여 네, 완전 초상집 분위기를 내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거 같네요.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네, 결국은 뭐냐면 뼈대와 기본이라고 하는 이런 살이라고 하는 기본을 먼저 시키고 그 위에다가 그렇죠. 이제 감정을 붙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오해를 좀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강약도 이제 강조를 하셨어요. 강약을 구사할 때는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하나요? 강을 할 때는 반드시 이게 우리 명치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복부를 활용했는데 명치를 마치 볼링을 하듯이 볼링을 바뀌잖아요. 밖으로 툭툭 밀어줍니다. 똑같은 노래지만은 앞을 보고 옆을 보고 뒤돌아봐도 이거하고 앞을 보고 옆을 보고 그렇죠. 뒤돌아봐도 노래가 확 다른 거죠. 완전 다른 노래네요. 이 강력 하나 때문에. 그러네요.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은 이 명치 부분을 밖으로 앞, 옆, 내놓는 것처럼 탁탁 쳐줍니다. 치면서. 그래서 복부를 사용하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다 할 정도로 그래서 항상 성대는 뭐냐 하면은 그냥 소리를 내는 악기이고 네, 진짜 노래를 하는 것이 배가 노래를 배가 노래하는 거 복식으로. 저자 초대서 오늘은 이제 가요 가창학의 저자 작곡가 이호섭 씨와 함께 했는데요. 오늘은 그냥 가요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본 거고 그렇죠. 다음 주에는 다양한 기교에 대해서도 좀 들어보도록 정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많이 갖고 나도 저거 꼭 배우고 싶어. 나도 기교 잘하고 싶어. 이런 분들 정말 많거든. 다음 주 이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이호섭 씨 노래 한 곡 듣고 싶은데 어떤 곡으로 들어볼까요? 예. 이분은 정말 부드러운 목소리인데다가 그리고 또 유명한 또 노래 강사 선생님 겸 가수로 또 활동하고 계시는 분인데 최근에 제가 이제 곡을 낸 그런 제 곡이거든요. 최신 곡이군요. 김명씨의 재회라는 노래 이거를 선물로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김명의 재회 들으면서 이호섭 씨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상처난 내 가슴에 더 이상 사랑은 없다 눈물로 다짐했던 내게 다시 돌아온 당신 깨어질 약속일랑 하지 말아요 이제는 두 번 다시 이제는 당신을 보낼 순 없어 사랑해요 영원토록 이 목숨 다할 때까지 당신의 가슴 속에 나만을 담아줘요 이제 울리지 마세요 당신이 아니라면 더 이상 사랑은 없다 입술을 깨물었던 나를 다시 찾아온 당신
긴 세월 기다리다 지친 가슴에 이제는 두 번 다시 이제는 상처를 주지 말아요. 사랑해요 영원토록 이 목숨 다할 때까지 당신의 가슴 속에 나만을 담아줘요. 이제 떠나지 마세요. 당신의 가슴 속에 나만을 담아줘요. 이제 떠나지 마세요.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2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3분입니다. 이어서 날씨와 교통 상황 차례로 알아보죠. 기상청의 강혜정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지난주 중반에 이상고온 현상으로 늦가을 이맘때에 비해 냉기가 아주 약했습니다만 부쩍 추워졌습니다. 어제부터죠. 내일 비가 극소량이지만 비가 내린 뒤에 모레 또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속도, 겨울로 향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요즘 기압골이 통과하기가 무섭게 한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하권 서울 영하 0.3도로 출발했고요. 낮 최고 기온도 7도대였습니다. 낙엽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내일은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새벽에 서해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아침에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 양은 5mm 내외로 적겠습니다. 그러다 비가